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명도 얘기 참 오랜만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리기 시작한 지 지금 2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초창기 때 많은 강의 명도에 관한 것을 세부적으로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안내도 드리고 그리고 그저께 월요일날 올려드린 그런 사건 같으면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쭉 이제 그 명도 낙찰받고 나서 낙찰 당일부터 시작해서 명도할 때까지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올려놓은 강의들입니다. 강의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러스 경매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여기 보면은 재생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재생 목록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좋아요. 제가 좋아요한 동영상. 농지에 관심 많아서 농법에 관한 그런 강의들 저도 보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여기 멤버십 강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이제 멤버십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주 추천 물건 한 20건 정도씩 골라서 매주 목요일날 라이브로 강의를 하고 또 강의가 끝나면은 바로 녹화된 그 강의가 업로드되고 해서 지금까지 매주 한 번 하는데 62강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1년이 이제 넘은 거죠.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서 이제 수익형 물건 찾는 거에 좀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 바빠서 또는 잘 몰라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추천 물건 회원으로 해서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건 월 3만 원입니다. 월 3만 원이고 매주 한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매 초보 탈출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영상이 341개 올라갔고요. 그리고 경매 물건 분석, 그리고는 여기 보면은 강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제 집행, 강제 집행에 관한 영상이 이제 11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보면은 경매 명도에 대한 강의 있습니다. 39개. 약간 이제 여기 강제 집행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경매 얘기는 여러분이 경매 권리 분석이 아니라 부동산 전반적으로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올려놓은 영상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부동산 투자 시작하시는 분, 특히 경매로 한번 접근해 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 경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안내를 제가 드린다고 했는데 경매 명도에 대해서 여기 올라가 있는 영상들을 제목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라이브도 한번 했었고 옆에 회원 전용 돼 있는 것은 제가 이제 멤버십 회원들만 대상으로 한 강의라서 이제 멤버십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멤버십 같은 경우 세 단계가 있습니다. 스페셜 회원,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스페셜 회원, 추천 회원, 그리고는 기부 회원이 있습니다. 기부 회원 같은 경우 월 4,990원이니까, 한 번 이제 4,990원에서 결제해서 들어오시면은, 각종 명도 강제 집행에 관한 영상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명도에 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한 달이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모든 영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4,990원이니까 크게 부담 가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의 가치는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은 172강, 경매 초보 탈출 172강, 이런 것은 오픈된 강의입니다. 낙찰 예상가, 그리고는 빈집 명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이제 구독자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2020년 9월 25일 명도 얘기는 약 1시간 37분 30분의 라이브인데 명도 자체에 대해서 전 이제 모든 구독자분들, 그죠? 구독자 아니더라도 모든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라이브를 한 내용입니다. 요거 한번 집중적으로 들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세부적입니다. 자, 여기 120강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을 때 명도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낙찰 받으면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살고 있지 않아요. 문은 잠겨 있고 안 산다고 그래. 이웃에 이제 탐문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는 회원 전용 강의 2개가 있네요. 구독자 문의에 대한 명도 코칭, 그 다음에 소유자는 연락 두절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금 납부 후에 여러분이 간과했다가 미납관리비가 10수년간 4천만 원 정도다 해가지고는 문의가 들어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구독자 문의에 대해서 이것은 답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빈집이라고 문 닫고 버리는데 전 소유자가 나타났다 갑자기. 이것도 저희 구독자분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요, 네, 구독자 낙찰 사건인데 명도 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와서 해결책을 한번 같이 찾아보자 한 그런 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쭉 이렇게 Q&A 식으로 처음에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영상을 올리지를 못해요. 왜 못 올리냐면은 제가 뭐 다른 이유로가 아니고 너무나 많은 그런 이런 강의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 강의하고 너무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지금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구독자분이 보내온 소설 같은 명도 이야기,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저희 구독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기만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누군가 살고 있긴 한데 모르게 된 거예요. 소유자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니고 전입도 안 되고 누군가는 살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는 내용. 점유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뭐 비슷하죠, 그죠? 예, 그런 내용들. 뭐 여러 가지 인도명령 결정문 관련된 거, 관리사무소에서 공시를 하고 했는데 이상하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명도 협상 여러분이 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은 강제 집행보다는 협상을 해서 내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 제 나름대로 제가 뭐 20년 가까이 경매를 하면서 느낀,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 소유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전 임차인이라든가, 그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는 부동산 인도명의 신청을 내가 셀프로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리고 낙찰을 받았는데 압류동산이 있다. 압류동산이 동산 진해 압류가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 이것도 문의가 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 소액 임차인이 배당 신청만 하면은 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여기 경매 명도에게 5년간 은둔 중인 우울증 환자를 만나자. 이런 사례들은 이제 구독자 문의 또는 제가 20년 가까이 경매를 하면서 실제로 제가 겪은 얘기들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 나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다 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내용 뭐 몇십 개 되는데 39개네요. 요것만 보시면은 여러분이 명도 다른 사람한테 의지할 필요 없이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경매 명도에 관련한 영상이 39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저께 제가 올려드린 구미공단 옆에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0월 20일 날 이제 입찰 날짜인 사건입니다. 권리 분석이라든가, 그래서 임차인 권리 분석, 그리고는 등기부에 관련된 분석, 그리고 건축물 대장과 현황을 비교하면서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일반 건축물인지 어떤지, 뭐 이런 내용이라든가 입지에 대한 것은 지난 강의에 제가 다 올려드렸으니까 안 보신 분은 관심 있으시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명도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다가구건 어디건 간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낙찰을 받으면은 여러분 딱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대출 관계. 그 전부터도 물론 알아봤겠지만은 대출이 한도가 얼만큼, 그래서 한도 뭐 대충 몇 퍼센트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이거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런지, 그리고 대출을 받는 조건, 그러니까 한도만이 아니라 이자율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또 상환 조건도 다르잖아요. 원리금 같이 상환하는 것도 있고 이자만 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만 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뭡니까? 뭐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딱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1등을 하면 법원을 많이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해요? 거기 그 개찰할 때 각 그 금융기관에서 나온 대출 상담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출 상담사들이 명함도 막 주고 그러죠. 그죠? 그럼 명함을 일단 다 받고 전화번호 달라고 하면 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연락들을 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자기들도 그때 많은 사람들 낙찰받는 사 수십 명에게 명함 주고 전화번호 받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결국은 전화 상담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리고 연락이 안 온다 하더라도 명함을 여러분이 쭉 받은 곳에다가 다 이제 문자를 여러분이 돌리셔야 되겠죠. 사건 번호 얘기하고 그리고는 뭐 대출 조건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통화를 통해서 옛날같이 그냥 이건 몇 퍼센트 정도 나아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놓여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상가주택, 뭐 다가구주택 이런 거는 다 주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건의 수나 또 여러 가지 내 신용이나 내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의사전달이 제대로 돼야지 뭐 조건을 그쪽에서 제시를 하겠죠. 자, 내 신용이나 내 소득이나 뭐 이런 게 달라진 거 나는 정해져 있잖아요. 나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러이러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문의를 했을 때 금융기관마다 돌아오는 답은 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뭐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 방이 몇 개니까 방공제를 하고 나면은 거의 대출 나올 게 없습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 여기도 이 소개드린 물건도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상가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1층에 7평짜리 조그만 PC방, 상가 요거 하나 때문에 근린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방은 많아요. 개수가 15개인가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방마다 뭡니까?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해서 방공제를 하고 나면은 대출 나올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는 데도 있고 3, 40% 된다는 데도 있고 5, 60% 된다는 데도 있고 더 찾고 더 찾으면은 70%도 되고 그리고 80%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저희 교육생 이제 받은 거 같은 경우에도 약 80%를 받았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보다도 규모가 훨씬 큽니다. 감정가도 한 1.5배 되고 낙찰가도 10억 가까이 되는 물건인데 9억 얼마에 낙찰 받아서 7억 얼마를 대출을 받았으니까 약 80%를 받았는데 그렇게 받을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은 무주택이에요. 그분이 주택이 없고 그리고는 뭐냐면은 직장이 탄탄합니다. 직장이 탄탄하고 네, 그러니까는 80% 가까이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곳에 알아보셔야 돼요. 10군데, 20군데 뭐 이렇게 알아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조건을, 더 나은 조건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디가 이제 한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이자율, 그죠? 금리가 낮은 곳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쪽으로 해서 대출 신청이 들어가야 되겠죠. 대출 신청이 들어가면 잔금 선생님 이제 나는 낙찰 받았는데 잔금까지 아직 멀었는데요. 뭐 신청을 바로 해요. 좋은 조건을 찾았으면은 이제 우리가 10월 20일 만약에 이거는 뭐 10월 20일 꼭 낙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0월 20일 낙찰을 받았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2주 후가 되면은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고 잔금이 언제까지다 하고 정해가지고는 우리한테 낙찰자 측으로 어떻게 됩니까? 법원에서 잔금 그죠? 납부 마감일 언제입니다 하고 그죠? 잔대금 통지서를 이제 발송을 합니다. 그게 이제 법원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낙찰일 기준으로 한다면은 짧게 잡힌 데는 한 달, 길게 잡힌 데는 한 달 반 정도 잡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 천천히 알아보시다가 이제 한 2주 정도 있지 않습니까? 매각허가 결정 이렇게 나서 할 때까지 한 2주 정도 선에서 여러분이 이제 뭐 나는 마음을 굳혔다. 그러면은 그때 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 신청을 하시면은 영업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3, 4일 정도 걸리죠. 그죠? 대출이 승인이 날 때까지가. 그래서 그럼 대출 승인이 나고 대출 승인이 난다고 해서 바로 잔금을 납부하는 건 아니에요. 승인은 받아놓고 그죠? 잔금 내기 한 3개월 전까지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전 정도에도 받아놓고 나중에 잔금을 쳐요.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승인은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언제 마감일 언제 하면은 뭐 하루 이틀 전에 아니면 그날 당일이라도 그죠? 그래서 언제 실행하겠습니다. 그냥 언제 잔금 납부합니다. 그러면은 그 날짜에 맞춰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런 걸 하게 되고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신경이 쓰이는 게 아까 초반에 제가 이제 알려드린 명도에 대한 영상을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보세요 했는데 명도에 대한 걸 겁니다. 명도를 깔끔하고 빨리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예를 들면은 적어도 5, 6억 뭐 다가구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렴해도 5, 6억 뭐 10억이 넘어가기도 하고 뭐 어떤 건 20억도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큰 돈입니다. 그 큰 돈에 대해서 우리가 명도가 한 달 늦어지고 2달 늦어지면은 한 달, 2달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거죠. 명도를 경매의 꽃이라고 그죠? 그런 얘기들도 하죠. 마무리 그죠?
꽃은 뭐예요? 우리가 화분이나 땅에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워서 키워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꽃이 피지 않습니까? 어떤 뭐 종류에 따라서는 가장 마지막에 열매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출은 이제 그렇고, 투트랙으로 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 낙찰을 받았어요. 10월 20일 낙찰 받았습니다. 간혹은 요즘 법원들 보면은, 뭡니까? 코로나로 해가지고, 너무 사람이 붐비면 안 되니까, 사건이 굉장히 많으면은, 오전, 오후, 그죠? 1, 2부로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보통은 오전에 하죠. 아침에 보통 10시에 시작해가지고 법원에 따라서 10시 10분, 20분, 30분 이렇게 해서 마감하고, 그리고 한 20분 기다리면은 개찰하고, 12시 반, 늦어도 1시 전에는 보통은 모든 절차가 마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1등하고 집에를 후루룩 갈까요? 기분 좋다고 막, 그럴까요? 그건 아니죠. 네, 기다렸다가 점심도 드시고 이제 기다렸다가 바로는 말고 한 두세 시 넘어가지고는 보통 우리가 민사신청과 쪽으로 가서 이제 경매계 쪽에 그 서류가 넘어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경매에 낙찰 받으면 그 서류들을 막 경매할 때 보면은 앞에 앉아있는 그 집행관실 직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리를 막 하거든요. 그죠? 네, 정리하고 해가지고는 자기들도 이제 경매 마치면 점심 먹고 사무실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날 경매 진행했던 거 하자가 없는지 다 체킹을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매계로 넘기거든요. 이 사건 같으면 경매 구계입니다. 그럼 그쪽으로 이제 서류를 다 넘기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지, 넘어와야지 우리는 그 서류를 열람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점심 드시고 바로 가는 것보다 좀 천천히. 자, 그런데 서류가 너무 많아서 아니면 집행관실 바빠서 그날 안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당일날 안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주 늦게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법원에 따라서는 뭐냐면은 열람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그게 뭐냐면은 법원에 따라서 일단 내가 낙찰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게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했다고 하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으로 간주하느냐 안 하느냐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으로 간주해서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 내 돈이 10%나 들어갔으니까 그게 몇 천만 원이 되기도 하고 몇 억이 되기도 하는데 내가 이해관계인이잖아요. 네, 그렇게 봐주는 경우에는 서류만 넘어왔으면은 열람을 허락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부 법원에 있어서는 뭐냐면 내가 허가가 될 때까지 일주일 동안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보시고 열람을 할 수 있다면은 열람 신청을 하셔서, 그러면은 열람 신청을 하면은 이제 서류 뭉치를 주거든요. 그럼 그 서류 뭉치를, 이 사건에 해당하는 서류 뭉치가, 뭉치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입니다. 두꺼운 잡지책 같은. 자, 그러면 그걸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이 경매에서의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 같은 것도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류를 이제 확보하고, 그리고 소유자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연락처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뭐 배당 요구 신청서 이런 게 없으니까. 자, 그런데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은 어떤 경우냐면은 대출, 담보대출로 해가지고 이제 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임의경매. 자, 그런 경우에는 그 당시에 예전에 담보대출 신청할 때 대출 신청서에 채무자 이름과 그리고 전화번호가 이제 기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연락처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열람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열람을 전화해서 이제 전화번호를 좀 더 확보를 했어요. 자, 그거는 여러분이 필사, 그러니까 그냥 메모를 하셔도 되고, 휴대폰 같은 걸로 사진을 찍어도 되고, 그리고는 그 법원에 있는 복사기로 복사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그 연락처를 전부 다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이 사람들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내가 낙찰을 받았다라고, 그죠? 그러면은 전화번호를 아니까 하는 방법은 전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는 뭐 어차피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다각도로 다 하시는 분 좋죠. 저는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낙찰이 됐다, 얼마에 낙찰이 됐다, 어쩌고 저쩌고, 그냥 안내를 지금 당장 나가라는 게 아니고 그런 안내를 일단 발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안내를 발송하면은 금방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금방 연락이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간혹 이 임차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 몇 명, 스물 몇 명 막 이렇게 있으면은 그 중에는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는 실제로는 여기에 거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경매가 진행되니까 이사 나가지도 못하고 막 그냥 그래서 해놓고 일단은 다른 데 가야 되니까 다른 데 가 있으면서 거기는 사실은 뭐 짐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혹시 모르니까 짐 한두 개 정도 놓고 문 딱 잠궈 놓고 예,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연락 옵니다. 연락 와서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예, 배당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미리 그냥 달라고 그래요. 네, 예, 그런 거, 뭐, 급하게 막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런 경우 뭐, 협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일이 쉽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배당을 받아요. 배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제 처음 겪는 일이니까 정말로 법원에서 준다고 할 때까지는 불안한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죠? 이왕이면 어차피 나갈 사람 같으면은 뭐 서류 그죠 뭡니까 명도 확인서 이런 거 해주고 나가면은 내가 빨리 임대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불안하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확실하게 그죠 이제 뭐 우리가 잔금 내고 나면은 배당기일 통지서 오거든요. 그거 보고 근데 배당기일 통지서만 왔지 배당표를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배당일 2, 3일 전에 보면은 예상 배당표가 나오죠 법원에. 그거 확인하고 또 법원에 가서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배당표 확정된 배당표를 보고 그때서야 서류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면은 뭐 배당만의 임차인은 너무 쉽다 그냥 뭐 배당일 전에 내 보내고 어쩌고 이렇게 너무 쉽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서 어쨌건 배당일 전으로는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부 어떤 분은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봤어요 배당표를. 이제 그러면은 이제 됐으니까 이제부터 집을 구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부터 집을 구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나갈 때까지 뭐 예를 들면 그 인근에 그러니까 이 비슷한 물건의 원룸 그 임대료를 보고 그거를 그죠 나갈 때까지의 적용을 시켜가지고 일부 얼마를 먼저 받고 그죠 뭐 20일 후에 나가겠다 한 달 후에 나가겠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일부 비용을 받고 임대차 계약서는 쓰시면 안 되고요. 일부 비용을 받고 기다려주는 방법도 있겠죠. 예,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정말로 계약을 해놨어요. 자기들이 계약을 해놨는데 자기들도 무조건 날짜에 맞춰서 집을 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들도 살만한 집을 골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자기들 예산에도 많고 살만한 집을 골랐는데 그 날짜하고 뭡니까? 배당이라고는 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날짜만큼도 우리가 일부 비용을 받고 그것은 배려를 해주면은 서로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인도명령 신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인도명령 신청을 다 하느냐라는 거. 저는 이렇게 배당받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배당받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인도명령 신청을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아요. 음, 어차피 배당받는 임차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임차인들, 배당을 받건 못 받건 임차인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은 왜 소유자가 있고 뭐하건 간에 잔금 내면서 인도명령 신청을 법무사 보고 해달라고 그러죠. 그죠? 뭐 대출 안 받으면은 셀프로 등기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여러분은 이제 대출을 받고 진행을 하니까 내가 뭐 등기하는 방법을 알아도 법무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서 같이 인도명령 신청도 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인도명령 신청에 대해서 무료로 보통 제공을 해주지는 않죠. 법무사에서 일정 비용을 받고 해줍니다. 뭐 4, 5만 원부터 뭐 한 10만 원까지. 그런데 이런 어떤 다가구 원룸, 뭐 근린주택 이런 데는 이 사건만 하더라도 임차인이 몇 명이죠? 15명이거든요. 15가구니까. 그리고는 상가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16군데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10만 원씩 받으면 160만 원이 되고, 그죠? 5만 원씩만 받아도 8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민의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그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좀 경험이 있는 분이 하시고 처음 하실수록 법원에 가시면 돼요. 법원에 가시면 그 양식이 다 있고요. 예, 그대로 그냥 기재를 하시면 되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발걸음 하는 거에 따라서 몇십만 원, 뭐 백몇십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법무사에서 뭐 진짜로 법원에 납부와 들어가는 송료 그 실비 정도만 받고 대응을 해주겠다 하면은 부탁을 드린다 그러고
과한 비용을 요구를 한다면은 여러분 직접 하셔도, 경매를 공부를 하셔서 낙찰 받을 수 있는 분은 그 정도는 그냥 껌이에요. 껌.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법무사하고 얼굴 붉힐 일 없이 본인이 직접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다고 한들 배당일까지는 이걸 인용을 안 해주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그 비용을 미리 돈 들여서 뭐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협상을 잘 진행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일찍 나가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배당일이 됐는데도 말이 진짜로 안 통하는 사람들 있죠. 정말로. 그죠? 그 중에는 우리가 사람 만나보면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뭐 풀리는 경우가 있고 아주 일부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당을 받는데도 이사비 달라, 못 나가겠다, 뭐 한다,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예,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배당일 지나고 인도명령 신청하면은 바로 인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배당일 지나고 도저히 말 안 통하는 사람은 이제 인도명령 신청하시고, 그리고는 인도명령 신청이 도달이 되면은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은 집행관하고 계고를 나가고, 계고를 나갔는데도 2주 안에 나가라 하는데도 안 나가면은 강제 집행을 실제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쭉 경매를 제가 20년 가까이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다가구 있지 않습니까? 다가구 또는 상가주택 이런 세입자들이 끝까지 못 나가겠다 해가지고는 강제 집행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나가 있기 때문에 서류 그냥 주세요 하는 경우, 그렇게 드리고, 날짜가 안 맞으면 그 날짜만큼 얼마 비용을 받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간혹은 진짜로 말이 안 통하는 요구를 해서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서류 한 장 날라가면은 그냥 뭐 수그러 들고 그냥 알겠다 하고 또 뭐 하고, 그러면은 뭡니까? 이제 뭐 잘 해결이 되고, 전혀 그런데 1차인인데 배당을 못 받는 경우는 처음부터 이사비 몇십만 원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해왔던 거니까 덤덤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경매 초보 시절에는 굉장히 좀 앞이 깜깜하고, 그리고는 어디 방문을 하려고 그러면 이 점유자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 전날 밤에 잠도 안 오고, 가서도 좀 약간 당황하고 심장이 막 진짜로 두근두근거리고 벌렁벌렁거리고 굉장히 그랬었어요, 저도.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한 번씩은 예기치 않았던 어떤 변수가 발생해가지고는 막 가슴 졸이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그 도움도 요청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저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덤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몇 번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좀 덤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도 뭐 부딪혀 보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런 일도 있었다 저런 일도 있었다 하는 거는 정말 극히 일부예요. 그 정말 극히 일부가 물론 나한테도 올 수 있습니다. 전혀 없다라고는 못하지만 대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은 안 풀릴 일이 없고, 원칙대로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플러스 경매 재생 목록 거기 명도 또는 강제 집행 요 두 가지를 보시면은 명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좀 안내를 드렸고, 또 하나 제가 꼭 여러분이 보셨으면 하는 것은, 아까 재생 목록에 있어가지고, 어디 갔죠? 목록에 있어서, 잠시만요. 재생 목록에 보면은 여기 경매 이야기 하는 거 있어요. 여기 목록을 보면은 제가 여기 중개업소 상담 노하우, 그리고는 아파트, 여러분 많이 아파트 많이 아시죠? 아파트에 현장 가기 전에 손품 파는 방법, 뭐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뭐 부동산 대책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투자 방향, 뭐 경매 공부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고, 나름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을 올려놓은 게, 경매 공부하는 방법, 또는 또 그 경매 물건을 금매로 잡는 방법, 임장 가서 마음가짐이라든가 법인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것도 예전에 2019년도에 다 올려놓은 거예요. 2년 전에 법인을 내야 할까요? 뭐 이런 거, 경매 공부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또 은퇴 세대를 위한 경매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벌써 몇 년 전에, 2년 전에 다 올려놨으니까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도 겁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준비하시고 차분차분 사람과 사람으로서 부딪혀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시고,
그리고는 그 대화를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법적으로 이제 절차를 밟는 거, 인도명령 신청부터 강제 집행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강제 집행 뭐 견적서까지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진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바라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